고래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2월 9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성도 재미가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인기마 불안하게 보이는 경주는 승부처로 강하게 노리고 합니다.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을 노려볼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경주 7경주 강도 올려서 붙어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11경주 12경주 5, 7, 11, 12 5, 7, 11, 12 자, 이렇게 4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9경주도 배당이 짭짤하게 놔줄 수 있는 혼전이에요. 혼전인데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경주, 7경주, 11경주, 12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9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대가리는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이 기회에 6번마 CT 엔젤, 6번마 CT 엔젤입니다. 비록 기승기수는 못 믿어온 기수가 안장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강하게 노렸죠. 2번 게이트라서 선행까지도 나설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쫓아가는 전개로도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요. 이마필은 9월 1일 경주를 보면은 초반 스피드가 아주 빨랐던 주행심사 복귀 내용이 있어요. 6번마 CT 엔젤은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쫓아가도 되는 마필.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꺾을 수 없습니다. 6번마 CT 엔젤을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릴 텐데요. 강민이 이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마필 2마리입니다. 우선 이 9번마 에이스 켄트가 직전 데뷔전에서 인기마로 팔렸죠. 인기 3위로 문생기수 안장이었기 때문에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주행심사 내용은 나쁘질 않았어요. 그런데 데뷔전에서 왜 꺾었냐면은 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역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리다가 못하니까 그냥 계속 처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 이런 말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6번마 에이스 켄트를 오늘은 조금 덜 팔리겠죠.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1번마 썬더 마린이라는 마필도 직전경주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랬다가 밀렸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이 마필은 10월 13일 경주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11번 썬더 마린도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외곽 게이트라서 조금 덜 팔리면 9번마 에이스 켄트, 10번 썬더 마린 이 2마리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6번마 CT 엔젤은 인정하고 공략해야 될 충마, 9번마 에이스 켄트, 11번 썬더 마린 후차권에서 2마리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3번마 듀엘 최강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네요. 참 이마필만 생각하면 많이 아쉬워요. 이 10월 14일 경주였습니까? 정평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 7위.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한번 과감하게 공략했던 마필이고 또 9월 9일 경주에서도 인기 4위. 찬호가 기승했을 때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5월 7일 경주를 보면요. 이 마필이 그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꼬장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굉장히 스타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탄력이 대단히 날카로웠던 복귀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김태훈이가 탔습니다.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 경주에서 계속 고배당을 노리고 있는 관심 마필인데요. 자, 오늘은 너무너무 약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냥 뭐
인정을 하고 3번마 듀엘 최강은 인기마로 팔려도 그냥 웬만하면 2차권 한 자리는 오는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후착인데요. 이 9번마 영락태왕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도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뽕을 뽑은 그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오늘 이편성에서 또다시 배당팔에 바람을 불 텐데 뭐 편하게 선행을 나서기도 어렵다고 보죠. 쫓아가는 전개로서 인기마로 공략하기는 조심스러운 마필이고요. 10번마 용의주도는 계속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마필이긴 한데 오늘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역시 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4번마 맞잡은 손이 좋습니다. 4번마 맞잡은 손은 최근 복귀 내용을 보면 경주 거리가 늘어났을 때에 무조건 늘어야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근데 오늘 딱 1300m 경주 거리를 늘렸고 상대마가 강하지 않습니다. 편성상 4번마 맞잡은 손 이제부터는 실전 마건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자, 고배당 마필로서는 안쪽에 1번마 무패 마마를 주목합니다. 전적만 놓고 보면은 뭐 도무지 추천드릴 수가 없죠. 26전 빵빵빵. 자, 그런데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적정거리가 1300이라고 판단되고요. 데뷔 초에는 잠깐 선행 순발력도 보였던 마필이잖아요. 최근에는 뭐 의지 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안말 4세입니다.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전력은 아니라고 봐요. 적정한 편성을 만나면 이런 마필 고배당 터뜨릴 수 있어요.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뚝심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1번마 무패마마까지는 고배당으로 주목합니다. 3번마 듀엘 최강, 3번 듀엘 최강을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4번마 맞잡은 손, 1번마 무패마마까지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200m 별정 시형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1번마 에메랄드킹과 6번마 백투백, 7번마 더블골드 이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기승기수 문세영, 김용군, 페로비치.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기수 네임 밸류로 팔리는 거예요. 강축이 없잖아요. 고놈이고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편성이니까 1번, 6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 문생의 1번마 에메랄드킹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은 건 좋아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앞장 승부도 해볼 수 있는 편성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도 정말 쥐어짜고 최선을 다했던 내용이고 9월 3일 경주도 보면 마지막에 끝걸음이 부족하면서 내쪽으로 기대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였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1번마 에메랄드킹도 여기서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6번마 백투백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깨졌어요. 거의 마지막에 이 착을 지켜내는 듯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12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7번마 더블골드가 그나마 인기마 중에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반가울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10월 14일 경주도 보면 마지막 2착 싸움에서 끝걸음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직전 경기는 선두권 페이스, 앞선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늘어난 경주거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7번 더블골드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 있는데요. 일단 이 9번마 제주의 흑선이라는 마필이 이 데뷔전에서 바로 고배당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그 경주 내용을 보면 역시 단거리보다는 중거리, 늘어난 경주거리가 앞으로도 좀 유리한 마필로 보는데 직전에 1300이었고 오늘은 1200이었죠. 하지만 직전에 스타트 자체가 점프 늑발을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스타트를 좀 땡겨서 뛸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안 팔리면은 제주역선은 충분히 배당으로 노릴 가치 충분하고 11번마 비술공주. 자, 11번마 비술공주는 여기서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고배당 폭탄입니다. 오늘은 거의 안 팔리겠죠. 데뷔전에서 인기 2위로 팔렸고 직전에 인기 2위. 2번 연속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오늘은 안 팔리는데 오늘이야말로 이걸 노려야 되거든요. 안쪽 게이트가 유리할 게 없어요.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약간 오바지를 하더라도 선입권에 붙여놓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11번 비술공주는 여기서는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혼전이고 까다롭습니다만은 이 배당마로서는 두 마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11번 비술공주와 9번마 제주의 흑선, 그리고 인기마 중에는 7번마 더블골드를 좀 더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별정 A형 2세마 경주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 3번마 로드위너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이죠. 직전 경주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 9월 30일 경주를 보면 스타트 나오면서 좀 옆에 마필에게 부딪히면서 꾸벅했어요. 그래서 뭐 낙마가 될 뻔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쪽 펜스를 파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복귀 내용이에요.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가 무난하다, 안 빠지는 축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뛰어줬습니다.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 쫓아가도 되는 마필. 3번마 로드위너는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마 로드위너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후차권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난 편성으로 봅니다. 이 4번마 명가제왕, 직전 경주에서 에마비상을 충만으로 놓고 명가제왕 16.9배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9월 24일 경주를 보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직전에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뚜렷했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늘어난 1200 경주 거리다. 그 부분이 변수입니다. 일단 선행은 4번마 명가장이 다시 한번 나서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3번, 4번이 너무 저배당으로 깜빡이로 팔린다면은 인기마 두 마리 중에는 4번마 명가장이 깜빡이가 부러지면 4번마 명가장이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5번마 포세이돈 마린이 지금 12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변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랬어요. 사실 8월 11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스타트도 좋지가 못했고 또 뒤에서 계속 몰고 실전처럼 채찍을 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데뷔전 9월 16일 데뷔전에서 보니까 이 외곽에서 그냥 쫓아가면서 3차까지 묻어갔어요. 그래서 5번 포세이돈 마리는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전력으로 판단됩니다. 6번마 이글스 그리프터가 김영근 기수 안장이라서 인기마로 팔릴지 모르겠는데 데뷔전에 뛰었던 내용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6번 이글스 그리프터는 여기선 인기마로 공략하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딱히 눈에 띄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3번 로드위너 놓고 4번 명과장이냐 5번 포세이돈 마린이냐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주력으로 공략하셔야 될 마필인 상황인데요. 두 방을 다 가져가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마 로드위너를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하는 레이스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이에요. 이번 5경주 배팅의 포인트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들 여러 마리 놔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마 IBS 마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머니블레이드를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죠. 머니블레이드 놓고 14.3배 추천 경주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 전에 9월 24일 경주를 보면 승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을 파고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봤는데 외곽을 돌면서도 마지막 근성이 대단했어요. 오늘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또 김철우 기수가 안장에 올랐는데 뭐 김철우가 아낄 이유 없죠. 김철우는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거 뭐 다음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마 IBS 마리는 무조건 강공의지를 읽어줘야 되는데, 하지만 강민이 2번마 IBS 마리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3번마 미스터 터너라는 마필도 직전에 굿 해니와 같이 떴던 경주잖아요. 강민이 굿 해니를 놓고 미스터 터너의 24.6배를 역시 추천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는데요. 10월 14일 경주를 보면은 그 외곽으로 좀 기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완전히 교정이 됐다. 자신있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줬던 마필이고요. 11번마 굿테니도 직전에는 7번 게이트 그냥 선행이었습니다. 단독 선행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리 서놓고 24배짜리 24.6배를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그 외에 이 5번마 이스트팔로스 같은 마필은 직전에 이건 노골적으로 안 갔다고 보는데요. 뭐 재결 내용을 보니까 뭐 재결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은 됩니다. 뭐 내 쪽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외곽을 돌렸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10월 14일 경주를 보면 이 모래를 맞고 분명히 쳐졌거든요. 이 마필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철경 기수가 다소 승부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 복귀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5번마 이스팔로스도 오늘은 조제로 기수 안정이면은 무시할 수 없고, 뭐 7번마 나스카의 태양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이스팔로스를 이겼을 때에 마지막 끝걸음 좋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이건 선행을 나서면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고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9월 24일 경기에서는 아주 개바닥을 쓸었죠. 자, 이래저래 지금 좀 관심권에 살펴볼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대가리 서놓고 때릴 말이 있어요. 대가리 서놓고 때리는데 일단 중배당은 기본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마필 중에 고배당 복병 중에 오늘이 또 승부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되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앞쪽 승부 때리고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고배당 복병까지 엮어서 공략하면서 이번 5경주는 전반부 레이스긴 합니다만은 배팅 자금을 확보해서 가겠습니다. 이번 5경주에서 배팅 자금을 확보하는 경주, 추천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7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편성 강도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별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경주는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 1번마 캔덤 파워가요.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요.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10월 29일 날은 또 강하게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직전에 왜 꺾었느냐? 제가 직전에 어떤 예상가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1700m를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1300은 거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경마 지식이 없어도 예상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1700은요. 스타트 나와서 바로 코너를 꺾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안쪽에서 먼저 튀어나가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외곽을 크게 1코너부터 크게 돌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일단 선행만 장악하고 나서면 1700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1300은 다르죠. 1300은 스타트 나와서 코너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주구장창 밀어서 앞에 갈 수 있는 놈들은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0에서 10월 29일 날은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돌았어도 직전에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꺾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예상 도나기나 다 예상가라고 하니까 그냥 직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거는 그런 인간은 예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일반 팬들보다 더 지식이 없는 거죠. 뭐 어쨌거나 1번마 캔덤 파워는요. 직전에 강민이 그런 내용으로 꺾었는데 오늘은 1700이에요. 또 안쪽 게이트 뽑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행은 쉽지 않죠. 9번마 에클레 뷰티라는 마필도 빠르고 뭐 6번마 킹 드리머도 빠르고 어쨌거나 1번마 캔덤 파워가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11번마 스토미는 여기서는 뭐 놓고 가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전형적인 뚝심 마필입니다. 오늘 편성 제대로 만났습니다. 10월 14일 경주에서
그때 앞선이 빠르게 흘러갈 때 끝걸음을 남겼고 직전 경주는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요. 직전에는 원래 이철 경기가 기승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박태정이랑 안제 교차가 되면서 선전했고, 자 오늘은 박태정 기수를 아예 불러서 태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번마 스토미는 뭐 승부 의지 측면에서도 또 편성 자체가 11번 스토미는 여기서는 뭐 빼고 배팅할 수 없는 마필로 봅니다. 근데 아마 11번 스토미가 깜빡이로 팔릴 거예요. 강민이 여기서 좀 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2마리, 3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4번마 라운 옵티무스라는 마필은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1700 메타긴 합니다만은 강민이 이 4번마 라운 옵티무스가 이제부터는 노려야 된다. 이 발주 대시가 굉장히 느려요. 직전 경기도 보니까 뭐 채찍을 두들기면서 최대한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는데, 이런 마필들은 서두르기보다 붙들고 타면은 더 뜁니다. 붙들고 따면 더 뛰는 말로 강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서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안쪽에 2번마 파워코리아가 짧습니다. 뛰는 내용을 보면 계속 짧아요. 그런데 이게 30조에서 마방을 이적을 하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이거든요. 차라리 내선에서 곱게 쫓아가는 전개를 풀어가면, 다시 말해서 서두르지 않는 전개가 되면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마 파워코리아 오늘은 또 그림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전개 상황도. 그래서 2번마 파워코리아 같은 마필은 고배당으로 노려봅니다. 11번 스토미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11번을 놓고 2번 파워코리아, 4번 라운 옵티무스. 기본 막건은 11 놓고 2번, 4번 11 놓고 2번, 4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호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경주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 높은 거예요.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2번마 초록질주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좀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다만 2번마 초록질주가 여기서 올 머리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강민은 그 부분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2번마 초록질주가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2번마 초록질주를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여러 마리가 더 보이기 때문에 결국 2번마 초록질주도 여기서 자신할 수 있는 인기만은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마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6번마 천빛 같은 마필도 뭐 여기서는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지금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죠. 9월 2일 경주 1300에서 이게 점배당 1.6배 점배당을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 강민이 인정하고 그냥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군 이후에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형적인 뚝심 마필이거든요. 직전 경주도 1700 늘어난 경주골에서 전혀 안 팔렸지만은 마지막 끝걸음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마필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직전보다 부담장 조건도 좋고 또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을 제대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6번마 천빛이 2번마 초록질주보다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2번마 초록질주는 인기마로 팔리고 6번마 천빛은 전혀 안 팔릴 상황이라면 당연히 6번마 천빛에 대한 배당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야죠. 하지만 6번마 천빛을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아니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조질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무조건 배당은 짭짤하게 나와줍니다. 6번마 천빛도 고배당으로 노리지만 그 외에 또 진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도 있고, 어쨌거나 이번 7경주는요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4번마 대구남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립니다. 페로비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좋잖아요. 10월 14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거를 묻지마 강축으로 놓고 때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모래에 대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곽을 좀 돌리면서도 상당한 여유를 보였고 직전 순군전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외곽을 돌리면서도 자력으로 2착을 차지하는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4번마 대구남이 배당팔에 의심 없이 머리로 팔릴 텐데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역시 모래에 대한 반응이죠. 최근 두 번은 모래를 맞지 않고 선전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전개 상황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5번마 라운트로이라는 마필이 이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마필도 역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은 선행을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오늘은 선행이죠. 5번마 라운트로이보다 더 빠르게 선두권을 나설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5번마 라운트로이는 여기서 선행이고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지 않았음에도 선두 외곽 2위권 외곽을 붙여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거든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추천 경주로 11.7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잖아요. 태양의 후예라는 강축을 세워놓고 추천 경주 11.7배 때려 먹었던 관심 마필인데요. 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마 나온나라가 지금 나온건설에서 2마리를 동반 추천하고 있는데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무시할 수 없어요. 직전 경주는 서둘러서 무빙 전개를 풀어가면서 외곽 선입 딱 붙여놓고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2착을 들어갔거든요. 직전 경주도 강민 추천 경주로 적중했죠. 나온나라 충마로 놓고 마하희망의 17.5배를 추천 경주로 주력 마건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무빙 승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7번 나온나라도 지금 나온건설 마주 한 집 똘똘이 막건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쪽에 1번마 초음볼트는 직전에 거리 손해가 많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1번마 초음볼트도 이거 여기서는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이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로드킹도요. 문생기수 안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불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직전 경기는 외곽에서 또 추입하다가 진로도 막히면서 좀 주춤주춤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 충분히 2차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번마 로드킹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다만 지금 1700 첫거리 도전이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5번마 라운트로이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전에 공교롭게 좀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2마리 라운트로이, 나온나라, 나온건설의 마필료 2마리를 우선은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싸움 같아요. 5번마 매니바다, 7번마 스마트보베, 8번마 즐거운 함성 이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인데 대충 보면은 그냥 뭐 인기마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인기마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5번마 매니바다는 직전에 대상 경주를 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팔리거든요. 과천시장부의 대상 경주.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에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또 압박을 받았을 때는 자력 버티기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어쨌거나 오늘은 감량 조건 좋아요. 직전 경주는 그 별정 A형 경주였기 때문에 55kg의 부담 중량. 오늘은 핸디캡이라서 52. 조건 자체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막감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8번은 즐거운 남성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10월 22일 경주 1700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삭제 처리했습니다. 1700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말로 완전히 꺾었던 마필이고, 하지만 직전 경주는 다시 1300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충마로 놓고 때렸죠. 추천 경주로.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순간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39.1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 직전에 즐거운 함성을 이겼던 아름다운 순간은 지난주에도 또 강민이 축마로 놓고 때리면서 그 51배였습니까? 51배. 승부 경주로 딱 3방, 복승식 3방, 몽글몽글과 지난주에 동반 입상하면서 또 승부를 한번 때려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8번 즐거운 함성도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이고요. 1200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다는 부분이 좀 찜찜해요. 여기서 뭐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좀 찜찜하고, 7번마 스마트 보배도 자기 걸음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자기 걸음이 있는데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도 직전 경주도 외곽을 돌다가 그만큼 딱 코차로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5번, 7번, 8번 이 인기마 3마리 중에서 강민이 축마로 놓고 가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고배당 축마, 고배당 관심마를 좀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할 예정인데요. 한 여러 마리가 보이고 있어요. 관심마는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3번은 주링허우 같은 마필도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추임력이 좋은데 거리 적성은 짧은 거예요. 10월 1일 경주를 보면 그때 마지막에 그 실의 명령 뭐 이런 말, 선두권이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죠.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뒤에서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가는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전에는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이 1200m가 이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보고요. 선두권이 뽁짝뽁짝 했을 때는 3번은 주링허우의 막판 쥐입이 통할 수 있어요. 이런 마필까지도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고, 그 외에도 한 2마리 정도가 더 좀 고배당 관심마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 저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닙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짭짤한 배당으로 중고배당 짭짤하게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400m로 펼쳐지는데요. 좀 짧아 보이는 마필들이 안쪽에 여러 마리가 포진되어 있어요. 1번마 대보배, 2번마 정상오름, 3번마 주얼리파크, 4번마 노던 호재. 그 외에도 또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앞선이 강한 편성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선두권이 무너질 수 있는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와일드 썬더가 여기서는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죠.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 승부지 대가리 안 빠지는 강축으로 세워놓고, 그때 당대 걸작이었죠. 당대 걸작의 주력 막건 24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강배팅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데뷔 초부터 기본 사이즈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에요. 예전에 이 35조 1군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풀몬 파티라는 마필 있잖아요. 그 풀몬 파티와 부마, 모마가 똑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작년도 HJK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는 또 결승선에서 거의 대가리 치다가 마지막에 외곽으로 급격하게 사행하는 바람에 또 우승을 놓쳤던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좀 불안한 사행 악벽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상승세가 좋습니다. 문생기수 안장에서 배당팔의 머리로 팔려요. 다만 부담 중량 4kg 늘어난 부분은 분명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이 스마트파크, 와일드 썬더는 4kg 부담 중량이 늘었고 스마트파크는 부담 중량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스마트파크 역시 14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파크 여기서는 무시 못합니다. 이마필이 9월 10일이었던가요? 9월 10일 날 그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제가 삭제 처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1300m를 출전하려고 했는데 그 주에 1300m 레이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1200에 나가다 보니까는
거리 적성이 맞질 않는 거죠. 이 1200은 너무 이게 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300, 1400m는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봅니다. 또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나도 어렵다고 보고요. 딱 1300, 1400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스마트파크다. 11번 스마트파크가 오늘은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직전 경주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7번 와일드 썬더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11번 스마트파크를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마 다이돌핀은 10월 1일 경주에서 장샨시티를 놓고 84.6배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1700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요. 거리 적성이 정말 짧죠. 이거는 1700은 어렵다고 보고요. 1200에서 10월 1일 경주에서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마지막 뚝심을 보였죠. 1400m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인기돼서 조금 밀려있을 상황인데 배당마로 주목합니다. 11번 스마트파크를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인기 마징은 7번마 와일드 썬더, 또 배당마로서는 6번마 다이돌핀까지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경주 편성을 보니까요, 뭐 크게 대박 배당이 터질 레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비껴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빠지는 충마입니다. 안 빠지는 충마.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또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애들이 또 여러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예상백승, 또 2번마 에코부스터, 10번마 우리가본, 11번 도시농부, 또 6번마 스위트록,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금 한 인기만 5마리 말씀드렸죠. 이 5마리 인기마 중에 2마리는 완전히 그냥 꺾어 갑니다. 완전히 꺾어 가는데 그 중에서는 깜빡이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승부가 됩니다. 승부가 돼요. 자신있게 노리고 갑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5번마 신기파랑이나 4번마 장산천하 뭐 이런 마필들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700이라서. 어쨌거나 이번 11경주는요,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압축 막건 때립니다. 압축 막건 확실하게 때려먹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레이팅이 100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약한 1군에서도 약한 마필들이 출전할 수 있고, 또 경주거리가 1200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마필들만 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7마리 단출해진 편성이에요. 크게 대박 배당이 터질 레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은 정계상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이 7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이라는 마필이죠.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10월 1일 경주에서 묻지마 대가리 안 빠지는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고머니의 주력 승부를 때려서 80.7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지 않았습니까? 직전 경주도 승군전이라도 또 된다.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 전에 8월 20일 경주를 보면 그때 밀고 나오다가 이렇게 선행을 못 나서니까 제어를 했어요. 그 제어하는 과정에서 등자가 풀리고 또 이렇게 낙마가 될 뻔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8월 20일 날. 그 8월 20일 경주 내용만 손으로 이렇게 딱 가려보면 이게 지금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잖아요. 최근 상승세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7번 어나더 스마트원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필로 봅니다.
어나더 스마트원을 축마로 놓고 가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어나더 스마트원을 축으로 놓고 갈 것 같았으면은 강민이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나더 스마트원이 최근에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뛰었던 편성에 비해서 오늘은 상대들이 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심 없이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 강민이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어나더 스마트원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여러 마리가 더 보이는 거예요. 7번마 젠틀네리는요. 지금 7마리 뛰는 와중에 인기 순위가 최하위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마필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크게 대박 배당이 터지면 4번마 젠틀네리가 그 주인공이 될 거예요. 9월 10일 경주를 보면 그때 코리아 스프린트 쟁쟁한 능력 마필들이 출전했던 그 세계 교류 경주였습니다. 그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3번 게이트에서 가장 스타트가 빨랐어요. 근데 워낙 상대 마필들이 빠르다 보니까 선행 의지 없이 그냥 붙들고 내줘버렸잖아요. 10월 15일 경주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에서도 상대가 너무 강해서 앞선에 가려는 의지가 없었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 빨랐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거예요. 이 4번마 젠테네리가 최근 경주에서 계속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능력이 없어서 처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 봐야 돼요. 이런 마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오늘은 안쪽에 2번 장산장이나 천지가나 발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젠테네리도 맘만 먹으면 여기 선행 갑니다.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 쫓아가서도 묻어가는 전개도 폭탄 배낭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4번 젠테네리 같은 마필도 인기 최하위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자, 마지막 12경주는요. 강민이 확실히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겠습니다. 언급해드렸던 4번마 젠테네리 주력 막건으로 갑니다. 젠테네리도 여기는 안 팔리지만 주력 막건으로 공략하겠고요. 어쨌거나 마지막 경주는 적중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무조건 적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1호 경마도 있잖아요. 1호 경마가 계속 연결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중하겠습니다. 4번마 젠테네리가 동반 입상하면은 배당까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경주인데요. 자, 마지막 12경주 승부 경주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9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